안녕하세요. 재미보라의 재미수다입니다. 7월의 첫 금요일 아침,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장마가 같이 저희 곁을 찾아왔는데요. 무더위와 꿉꿉한 비 소식에 지치지 않도록 오늘도 재미보라가 준비한 알찬 이야기로 아침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라디오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익산 시민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 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재미보라 팀 박다은입니다. 오늘 방송은 재미보라 팀 가푼쌤, 명진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아유, 명진쌤 너무 오랜만이신데요. 네. 반가워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지나가는 속도가 참 빠른데 저는 특히 명진쌤 근황이 참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좀 까매졌죠. 네, 좀 까매지셨네요. 사실은 그 파크 골프, 파크 골프. 요즘 파크 골프에 빠져가지고 그 오기 전에 제가 2023년 3월 30일 우리 재미보라에서 그때 다루었던 파크 골프 이야기 최승철 스님하고 맞아, 콘텐츠가 있었죠. 했었잖아요. 예. 그때 그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왔는데 제가 요즘 파골프에 빠져가지고 아주 즐겁게 저는 알고 농사 짓느라고 탄 줄 알았어요. 그니까 아니네 그게. 그냥 농사 지셨다고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예, 파크 골프. 사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요즘 소홀히 하고 있어요. 아하. 재미보라 농사의 소홀한 네. 시간에 파크 골프에 또 전념을 하셔가지고 또. 근데 파크 네네. 골프가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음. 저변화되고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김제시 우리 익산시 옆에 있는 김제시의 도움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김제 청하 우리 여기 청하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그게 어느 정도 좋냐면요. 그 전에 우리 익산시도 지금 여기 있어요. 파크골프장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만경 익산시 우리 목천교 있는 네.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기존에 있었는데 또 추가로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말 나온 김에 무료입니다. 한번 치는 무료라고요? 무료입니다. 미리 예약만 하면. 예약 안 해도 예약도 되나요? 안 해도 됩니다. 오, 진짜요? 그 이제 협회 음. 가입비가 한 10만 원 정도 네. 되고요. 그다음에 가시면 이제 뭐 동아리나 그 자체 네. 골프장별로 뭐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 몇만 원씩 또 걷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탈 한 15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하시면 그거는 이제 운영하는 쓰는 것이고 이제 골프를 즐기는 데는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사용료는 없습니다. 그래요. 전혀 그럼, 몰랐습니다. 네. 그러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매일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왜 탔겠습니까? 이해가 매일 되세요? 네, 네. 새벽 5시부터 하루에도 몇 번 해도 되는 거네.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예. 어쩐지 녹화를 왔는데 너무 예.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심야 방송 우리가 심야 녹화하는 거죠? 네네, 송출은 예. 낮에 되고 있지만 저희가 네. 밤에 만났는데 상당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지금. 아니 아침에도 일단 5시에 새벽 파크 골프 한번 치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럼 낮에도 예. 피곤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번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파크 골프로 또 이렇게 바쁘셨군요. 가푼 쌤도 잘 한 달 동안 예. 지내셨죠? 네네.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또 같은 금요일인데 저녁에도 방송이 있잖아요. 맞아요. 재미 들라 방송도 네, 있으시죠? 그래서 아무튼 하다 보니까 사실 재미들라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다른 분이 하시는데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네. 하기에는 너무 아닙니다. 잘 이끌어 나가고 거기에는- 계시던데. 예, 아무도 누가 하는지 몰라요. 네. 네네. 아주 그래서 재밌습니다. 아무튼 네네. 네, 아침 저녁으로 금요일에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주 FM을 많이 들어주시면 그러네요. 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낮에는 아침에는 재미 보라 듣고 밤에는 재미 들라 듣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좋네요. 네, 그 알겠습니다. 왜 재미 보라고 왜 재미 들란지는 아시죠? 네. 재미 보라는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 출발해가지고 그렇죠. 네, 재밌는 보이는 라디오였으니까 그리고 재미 들라는 들리는 라디오여서 예. 네네. 그냥 들리기만 합니다. 네, 안 얼굴 없는 보여드려요. 가수처럼.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6월에 서울국제도서전이라는 곳을
다녀왔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저기 그럼- 도서벽지 다녀오신 네? 거예요? 도서벽지? 코엑스에서 아니야 도서벽지 그걸 뭐라고 아니, 받아들여야 섬이 아니요. 거기 아니고. 북. 아, 네. 북. 북을 아, 다녀왔고요. 아, 그 농담인지 알았어요. 네, 코엑스에서 하는 네, 국제 도서전을 얼마 전에 갔다 온 근황이 있는데 아주 사람이 사람에 치여가지고 책 구경은 잘 못하고 온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런 책 전시회나 박람회가 인기가 많이 있나 봐요. 네, 해마다. 올해는 또 특이한 게 있었어요. 올해는 아예 그 얼리버드라고 하죠. 먼저 선예매하는 티켓이 동이 나서 현장 예매가 안 됐습니다. 어허, 그 정도로 그러시군요. 사람이 방문객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항상 보면 점점 책을 안 읽는다. 현대인들이. 그러니까요. 예, 뭐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뭐 핸드폰이나 이런데 그 많이 심취해서 그럼에도 맞아. 불구하고 이런 책 전시회는 도서전은 많이 가나 봐요,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많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이 진짜 많았고 그리고 그 다녀오신 분들 후기를 보면 뭐 책을 30만 원치를 샀다. 그 코엑스 지하 1층에 우체국이 있거든요. 평일에 네. 가서 우체국으로 택배를 보내서 왔다. 보내고 나는 돌아왔다. 뭐 이런 그 후기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가지고 독서에 대한 열기는 또 점점 또 나름 네.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 그런 열기를 저는 지난주에 또 6월에 또 느끼고 왔습니다. 더워서 참고로, 그렇겠죠. 참고로 제가 이번에 책을 한 500권 정도를 제가 집으로 좀 가져왔어요. 최근에 부산에서 저 조카가 보던 책을 이제 조카가 부산 쪽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근데 책이 이제 집에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처리한다고 네.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좋다 내가 다 가져왔거든요. 무협지인가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느낀 게 방금 도서 그 전시회 갔다 오셨다 하셨지만 책을 뭐 잘 안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하나 있었거든요. 책을 굉장히 많이 써요. 새롭게 만들어. 네. 맞아. 다양한 사람들이 심지어 그냥 아무나 이건 좀 너무하지만 누구든지 책을 만들어요. 아 그렇죠. 어. 네. 1인 칠판도 있고. 뭐 맞아. 그렇습니다. 뭐 하루 만보 걷기부터 뭐 달리기, 수영, 어. 자기 일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주제가 보면 진짜 다양하죠. 그 소재가 다양해요.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들 수 책이 있지 책으로.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래서 요번에 본 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그 책장을 3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 방에 책장에 책을 다 이렇게 재워놨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아니, 책은 공짜로 예.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이제 저기서 있잖아요. 땡땡땡에서 뭐 주문해서 조립하는 거 아. 책장 조립. 아. 그것도 만만치 않더만. 조립 힘들죠. 힘들어요. 예, 그것도 조립 힘든데 힘들죠. 또 우리 저 이렇게 장비와 또 튼튼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예. 같이 협업을 아 그렇죠. 해서 만들었는데 장비빨입니다. 예, 장비빨입니다. 네, 네. 하여튼 그- 책이 잠깐 주제가 넘어가는데 책이요. 책이요. 좋아요. 요번에 느낀 것이 정말 이 디지털 시대 뭐 이렇게 하지만 AI 뭐 이런 시대지만 실제로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책에 또 그리고 또 책을 네. 통해서 어떤 자기 그렇죠. 의견이라든지 의사 전달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맞아요, 이왕 얘기가 맞아요. 나왔으니까 그렇게 500여 권 가져오신 것 맞아, 중에 맞아. 제일 현재까지 그 중에 재미있게 본 거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직 아니, 이제 책장 최근에 조립 가져왔어요. 최근에 가져왔는데 책장짜는 책을 가져오는데 힘들었어요. 아, 네, 일단. 네. 그중에서- 잠깐 쉬어가는 타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하루 만보 걷기 운동 그런 관련 책들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다음에 뭐 고양이 같은 책들은 워낙 많으니까 근데 하루 자기가 만보 걷기를 쭉 하면서 했던 그 일기를 책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저도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음. 아까 너무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책이 많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번 겨울에 재미보라의 축제 이야기를 책을 씁니다. 선생님께서요? 아니 여러분들이 써. 아, 그래도 좋지. 예, 그런 것도 그래서 너무 좋지. 재미보라와 함께한 뭐 서동 축제, 국화 축제, 그럼 좋지, 여러분들이 좋지. 보내주신 예쁜 염서, 아, 뭐 사연들 다 책으로 엮어서 너무 예, 좋지. 그래도 책을 내는 거죠. 좋죠. 그래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축제 때 강매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그거는 무료로 나눠줘도 어, 안 받아가는 맞아. 세상인데 무료로 줘도 안 볼 거야 사람들이. 그건 너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명진 쌤의 강매는 그책 농담이 주제로. 강매는 농담이고요. 네네네네. 예, 한번 이렇게 기록
할 겸 네네네. 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강매는 농담이고 이제 선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너무 예, 좋을 저희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어떤 사연이나 채택되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참여했을 때 선물로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기존에 있었던 그 책의 형태, 우리가 보통 책이라면 이렇게 쓸 것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조차도 이제는 바뀌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책의 외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최근에 그림책을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만화책 아닙니까? 그림책은 만화책이랑은 또 다르고요. 그림책은 판형이 정말로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넘기는 책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세로로 이렇게 넘기는 책들도 그림책 중에는 왕왕 있기도 하고. 달력같이 넘긴다는 네, 맞아요. 뜻이에요. 인력처럼 네. 넘기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보통 우리는 세로가 긴 책 한 번에 많이 보는데 가로가 엄청 길다든지 그래서 네. 또 정말로 명진 쌤이 말하는 것도 이번에 맞습니다. 도서 축제에 그렇죠. 가가지고 많이 근데 느끼고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조금 불편한 건 책꽂이에 안 들어가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조금 맞아요, 불편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림책도요. 제가 어린이들, 학생들 보는 그림책만 쭉 우리가 보통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모친께서 그림 색칠을 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책을 계속 사드리고 있는데 실버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케어 센터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색칠하기를 하는데 굉장히 단순해서 저기에 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사실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림책에도 종류가 많답니다. 심지어는 그 외곽 그 외형을 쓴 그 선의 굵기 그다음에 뭐랄까 색감 뭐 이런 것들이 종류가 다양하고 그런 걸 통해서 그 노인들께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의 그 질이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쓰시는 그 그림책만 해도 종류가 다양하고 컬러링북 같은 거 그렇죠. 색칠 예. 연습하시는 그런 부분 하나만 해도 우리가 또 파고 들어가면 참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책을 좋아하시는지 알았으면 책도 한번 주제로 하는데 책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책을 주제로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전주 FM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도서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송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죠. 도서관에서 했어요, 얘기는 많이 우리 했었죠. 응. 방송은. 예. 네. 책에 대해서는 책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는 그쵸, 않았지만 그쵸. 네. 네네. 아마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니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이끌어 나가실 수 있으시면 주제를 한번 또 책으로도 한번 또 다음에 한번 책 우리 외형에 독서 대한 동아리를 것이. 하려고 하다가 그때 추진을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도서 전시회 갔다 온 게 우리 실버 컬러링북까지. 네, 얘기 잘 듣고 왔고요. 예. 네네. 원래 1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시죠.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네, 음악 음악을 하나 한 듣고. 곡을 먼저 네. 듣고 올 건데 저희 오늘 또 주제 중에 여름 장마 이야기가 있는데 또 추천곡으로 가푼쌤께서 김현식 빛처럼 음악처럼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이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하루를 그냥
이렇게 아픈 비가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1부 지금 익사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지금 익사는에서는요. 익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네, 1부 지금 익사는 소식 들려주시죠. 이 어린이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100원 버스는 지난해 2024년 1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익산시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교통 혜택 소식이 있거든요. 기존 6살에서 12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100원 버스 요금제를 이번 7월부터는 청소년, 그러니까 13살에서 18살 되는 청소년들까지도 확대 적용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네네네. 아, 버스를 100원에 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아이들이 그래요? 익산 시내에서 시내버스를 탈 때 단돈 네네. 100원만 내면 네네. 되는 제도입니다. 네네, 그렇죠. 원래 버스 요금 제도로서는 청소년들은 교통카드로 1,250원, 현금은 1,300원, 네네. 어린이들은 교통카드 750원, 현금으로는 800원을 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100원만 내면 되는 것이 지금 네네. 100원만 내면 되는 것이고 네네네네. 7월 1일부터 지원되는 금액은 무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는 네네네. 월 3만 원, 네. 아까 말했던 청소년들은 월 5만 원까지.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금액이 초과되면은 네네네. 본인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네네네네. 이게 우리가 익산이 교육 발전 특구로 선정됨에 따라 가지고 그 확보된 국비 중에서 한 6억 한 3,600만 원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네네. 야, 그런데 청소년이 5만 원까지면 100원으로 5만 원을 하려면 500번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마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네, 월 이용 횟수가 46번, 46번 이런 식으로 횟수가 제한돼 이 있는데 5만 원이 월이 아니라 전체인가 보네요. 제가 조금 잘 몰랐습니다. 네. 근데 네, 아무튼 아무튼간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타는 횟수도 정해져 있긴 하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막 맞아요. 500번씩 하면 이거는 사실 맞아요. 이 모델이 조금 저기 한데 네네네. 그런 좀 디테일한 게 있겠지만 네네네. 어쨌건 네. 중요한 건 최소한 하루에 그 왕복으로 한 번 정도는 100원으로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괜찮네요. 네네네. 근데 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다른 안 시에 된다는 얘기죠? 다른 네. 시군의 버스를 이용하거나 하차 시에 띡 하고 찍지 않거나 하면은 이제 이용이 제외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게 전용 교통카드를 신청하셔야지만 100원 버스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예. 6월 2일부터 행복 더하기 앱이라는 이 어플을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하면은 이제 배송 받을 수 있고 편의점이나 앱에서 이제 충전해가지고 이제 100원 버스로 태그를 하셔가지고 띡띡 하셔서 이용을 하시는 거죠. 전용 카드를 네, 이제 그렇습니다. 확보를 하셔야 되는 사야 그렇습니다. 되는구나, 먼저. 맞습니다. 네네. 네네. 아이들한테 그 대중교통을 그 이용하는 습관 들이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통비 부담도 줄 것 같아요. 예. 제가 중학교 때 음. 100원이었어요 버스비. 진짜요? 예. 100원 버스를 미리 타고 계셨네.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110원, 120원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현금을 동전 100원, 그쵸. 10원, 20원은 조금 이렇게 내기도 하다가 잔돈 없으면 그냥 봐주기도 하고 맞아, 그 요금 맞아. 받으시는 그 분들이 그런 그때 이제 아마 불과 이거는 20년 전이에요. 저도 회수권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종이 회수권이 있었어요. 30년 20년 전입니다. 아닌 것 20년 같은데요. 전. 네. 그 네. 기사님 옆에 돈통이 있던 시대가 아니고 네. 아니고. 뒷문에 돈을 받으시는 안내군이나 안내양이 계셨던 시절. 그때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100원으로 돌아가니까 진짜 이거는 대단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아이 나 때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떼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아, 하시네. 그러니까 라떼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7월 1일부터 지원되고 6월 2일부터 어플을 통해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고 한 하니까 달 동안 준비를 하고 나서 네네 많은 7월 이용 1일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시행이 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저도 여름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요. 익산 다이노키즈 월드 시원한 여름 소식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 아이들과 어디로 떠나야 될지, 어디로 좀 시원하게 놀다 오면 좋으실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요 소식을 좀 주목해 주세요. 네. 익산 다이노키즈 월드에서 준비한 시원한 여름 이벤트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이거 재밌겠네요. 네, 이번 이벤트는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려 3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여름 시즌 동안 운영이 되는데 운영 시간도 기존 시간보다 1시간 연장되어서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넉넉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현장에서 SNS 인증샷을 찍고 해시태그를 같이 등록하면 입장료에서부터 무료 2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그 해시태그가 뭐 익산의 샵 네네. 익산의 바나다, 샵 롤 글라이더, 샵 다이노키즈 월드, 샵 익산 여행, 샵 구경 삼락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 롤 글라이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아, 4월 달에 네. 생겼는데요. 네네. 그래서 다이노키즈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인기 놀이기구로 등극한 롤 글라이더를 이용하면 그 저희 가보면은 저희 시선을 사로잡는 은색 대형 네. 미끄럼틀이 있잖아요. 아, 그게 롤 글라이더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슬라이드. 슬라이드에 1회 무료 이용권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롤 글라이더를 이용하면요. 롤 글라이더는 이렇게 저도 그 영상으로만 봤는데 네. 이렇게 잡아요. 네. 레일에 잡아요. 레일에 달려 있는 네. 손잡이를 잡고 자 나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슝 하고 날아가. 가는 거예요. 예. 레일이 움직여서 이렇게 슝 가는 거예요. 네, 재밌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은 가보세요. 가보세요. 애기들 데리고 네, 맞아요. 여기가 익산 IC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우리 청취자님들께서 정말 쉽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셔서 그러니까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 그 왕궁 그 보석 박물관 맞아요. 옆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 붙어 바로 있죠. 옆에 그 장소에 있어요.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기들은 롤 글라이더 타고 엄마는 보석박물관에서 반지 사고 맞아요. 예, 그러시면 되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진짜 롤글라이더가 여러분 한번 진짜 검색해서 한번 영상을 보세요.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곧 이 할인이 끝나기 전에 한번 가서 체험을 해봐야겠다. 성인도 다 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성인도 예. 다 탈 수 있고요. 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해서 운영을 하는데 발권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40분까지입니다. 이 점 좀 유의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점은 현장 운영 사무실 063-859-478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위치는 여러분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익산 IC 근처 보석박물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을 좀 시원하게 그렇지만 조금 더 스릴 있게 재밌게 즐기고 싶으시면은 다이노키즈 월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금 오기 전에 그 어떤 셔츠를 하나 보고 왔는데 그 개그 콘서트에서 네. 김지민 그 개그우먼이 네. 이런 거를 읽을 때 네. 익산 IC 근처를 네. 익산 아유, 또 유머도 또 갑자기 생각났어요. 익산 예. 익 근처. 네, 알겠습니다. 익산 IC 인터체인지입니다. 네, 익산 익 근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조만간 타러 가고 싶은데 혹시 동참하실 분 계시면은 네네 같이 가봐도 좋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아이 잘 타실 것 예. 같은데 왜 그러시지? 아니 원래 심장은 뛰어야지 살 수 맞아, 있습니다. 맞아. 한번 꼭 데리고 가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를 데려가라고요? 네네네 아, 잘 탈 것 같은가 봐요. 제가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오늘도 정형외과에 들렸다 오는 바람에. 아 그거 타면 네. 교정 돼버리는데.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마저에
네. 익산 백제마을 웰리스 한방 투어 소식. 이거는 김지민이 어떻게 읽을까요? 글쎄요. 한글로 쓰여 있으니까 네. 네네. 네. 금마저 익산 네네네네. 백제마을 네네네. 웰리스 한방 투어 소식. 네네. 아, 한방에 읽었습니다, 제가. 발음이 어려운데 네. 잘 읽으셨네요. 그 이제 지난 6월에 익산에서 진행된 특별한 힐링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6월 20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금마저 익산 백제마을 웰리스 한방 투어를 운영했습니다. 네, 2025년 유네스코 백제 역사 유적지 10주년을 맞이해서 벌써 10주년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투어가 마련이 됐고 역사, 자연, 전통 문화, 건강이라는 네 가지 컨셉의 치유형 1박 2일 체험 여행을 치유형. 네. 그래서 이제 첫날은 이제 웅포의 곰개나루 금강 유람선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네네네네. 입점리 고분 전시관에서 백제 유적을 관람을 하고 또 이제 밥을 먹어야 되죠. 익산 그쵸. 특산물인 참마 그리고 서동 설화를 활용한 약밥 체험이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서동이 마동이거든요. 네, 맞아요. 맛동이라고도 하고 네네네네. 네, 이 아름다운 공주님, 선화 공주님, 맞아요. 마동이와 논이다가 궁궐로 돌아가네. 얘기는 그 서동요에 그 나오는 바로 그 참마를 네네. 가지고 이제 약밥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발효식품 만들기 네. 또 왕국리 유적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배경으로 천연 염색 체험 시간도 이렇게 예, 진행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 많이 하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건강한 한방 식사를 드시고 난 후에 이제 한옥 숙소에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금마 백제마을 안에 이제 한옥 숙소가 네네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이게 이제 한방 투어잖아요. 네네네. 둘째 날은 이제 원광대 한강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한방. 한방병원에서 네네네네. 예, 검사를 몇 가지 하는 거죠. 불균형 검사, 면역력 측정 이런 오.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방. 오. 네. 이게요. 그 한방 힐링 프로그램으로 이제 건강과 또 그 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러한 1박 2일의 오. 치유형 네. 네, 체험 프로그램.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단순한 여행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음. 먹자 프로그램이 또 아니고 네네. 이게 웰리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웰빙과 피트니스를 합친 그게 합성어예요. 웰리스구나. 예,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 잡힌 상태 및 이를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가 돼 있네요. 웰리스 학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네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냥 그러니까 여행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렇게 피트니스 그러니까. 몸을 또 면역력 치유 증진시키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막 체험도 하고 건강한 밥도 먹고 네. 한방 병원에서 한방 측정도 하고. 자기 몸에 그러니까요. 뭐 인바디 검사 이런 거는 아주 쉬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저 깊은 세밀한 검사까지도 해주고 하니까 좋죠. 예. 진짜.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이게 이제 한방 투어여서 한 방에 끝났거든요. 한 방에 그러니까요. 예. 6월에 끝났죠. 두 방에 이게 해야 이제 되는데. 좀 파일럿 프로그램인 것 같은 네네네네. 조금 이제 상시로 이제 이런 게 좀 더 그 횟수가 좀 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마 우리 관계자님들께서 고려를 많이 하시겠죠. 음. 그 반응이 좋으면. 저희 아까 오프닝 할 때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한방도 관심이 또 굉장히 젊은 분들 층에서도 한방에 대한 관심도 진짜 뜨겁거든요. 건강, 한방 이런 거 진짜 핫한 키워드인데 네. 좀 진짜 이거 상설 여행으로 해가지고 저는 한방 위주로 여행만 했으면 좋겠어요. 한방탕, 한방 체험, 한방 그렇죠. 약, 한방 차. 침 맞고 뜸 뜨고 예, 하루 종일 땀 빼고 네. 1박 2일 동안 그런 여행 프로그램만 있었으면 좋겠어. 목 디스크에도 한 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찜질하고 뜸질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부모님도 모시고 가고 싶은 그런 투어인 것 같습니다. 네, 소식 잘 들어봤고요.
저희 또 노래 한 곡을 또 듣고 올까요? 네네. 네, 한방 투어를 했으니까 여행 노래 하나 듣고 오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여행 노래 아까 또 추천해 주셔서 음.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또 듣고 좋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스타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일부 지금 익산은에서 다양한 투어나 체험 소식도 듣고 왔고요. 이제 2부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여러분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름 장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6월 달에 그래도 익산에도 금토 해가지고 비가 꽤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장마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야기 시작하면서 평균적으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을 내보면 평균적으로 장마 시작일이 제주는 6월 19일, 남부지방은 6월 23일, 중부지방은 6월 25일 평균적으로 이 정도에 시작을 해서 종료가 제주가 7월 20일 이 정도로 해가지고 평균 장마 기간이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뉴스 보도를 보셨겠지만 제주도 장마 시작일이 6월 12일로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보통 빠르게 이렇게 시작이 됐고 중부랑 남부 지방도 평소 평균보다는 약간 3일에서 5일 정도 빠른 수치로 해서 6월 19일, 20일경에 동시에 장마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역대급 빠른 장마이긴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저도 좀 체감으로 그렇게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 이야기를 또 들고 왔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이제 장마는 보통 이제 7월 말에 끝나는데 최근에는 또 경향이 8월 초까지 이어지거나 8월 하순에도 그때 작년에도 8월 달에도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가을 장마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제가 네. 그런 기사를 또 봤었습니다. 오히려 6월에는 좀 마른 장마였던 맞아요. 경우들도 있었고 맞아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해마다 네네. 이런 기상 변화가 아주 예. 정말 심합니다 요즘. 맞아요. 오늘 아침만 해도 햇볕이 쨍쨍했는데 좀 흐렸지만 햇볕하고 제가 말씀만 드린 대로 파크 골프도 치고 왔는데 점심 시간 되기도 전에 바로 비가 와. 내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죠. 비가 많이 맞아요. 왔어요. 순간적으로 막 맞아요. 갑자기 쏟아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장마 기후에 대해서 또 명진 쌤이 또 조사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뭐 저는 이제 보니까 뭐 장마가 벌써 이제 기후상 변화 때문에 이 장마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장마가 빨리 시작된다. 그 다음에 길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온 다습. 그럼 그렇죠. 뭐가 돼요? 그럼 뭐가 돼?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농사 짓는 질환, 것도. 그치, 질환이나 비가 많이 오면 뭐 이렇게 하수가 막혀서 물이 넘친다든지 지금 서울에 가시죠? 그 이렇게 싱크홀
맞아요.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보니까 참 우린 또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익산 사는 게 즐거운 것도 있더라고요. 지하철이 없어. 그리고 아하.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이 없어요. 그러네요. 서울은 보니까 이 한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특히 강남권이 특히 많이 그런데 그래서 지하철도 많이 있고 하니까 싱크홀이 그쪽에 다 생긴 거예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고 또 뭐 이게 장마로 인해서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일단 사고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 이 기반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기반이 맞아. 도로가 건물들이 축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건강인데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 뭐 애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어르신들 건강 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런저런 거 적어와 봤습니다.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건강도 주의해야 되고 안전도 진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장마철에는 이번 장마철 강수량이 평년 대비 1.5배 정도 많을 걸로 예측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익산이 재작년, 작년 다 그 재난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 피해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 그 지역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복구 작업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느낀 거는 비가 그냥 호우가 아니라 폭우라고 해야 될까요? 스콜처럼 막 갑자기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차를 타고 있어도 차가 뚫릴 것 같다 자체가 약간 그럴 정도의 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약간 동남아에서 있는 스콜 같이 그런 기후 확 왔다가 맞아요. 또 개고. 맞아요. 이게 보니까 그 엘니뇨 뭐 라니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네. 잊어버렸는데 오늘 잠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엘니뇨 라니냐는 2년에서 7년 주기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요번 시기에 그게 일단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 변화 이게 변화가 전환된 시점이래요 지금이. 그렇구나. 그래서 불안정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라니냐가 발생이 되면서 우리 이 서태평양 지역에 어떤 고온 다습한 이런 기운 그 습기가 구름들이 많이 생기고 장기간 이렇게 머물러 있는다. 이 지구 전체를 봤을 때 그렇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그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엘니뇨 라니냐가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 엘니뇨가 소년 어린 소년이라는 맞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그게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엘니뇨가. 그래서 이제 엘니뇨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한참 동안 쓰여지다가 엘니뇨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라니냐로 그렇구나. 또 이런 예, 어원까지. 라니냐는 소녀. 그렇죠. 라고 합니다. 맞아. 그래서 깨알 상식까지. 예. 그러니까 비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비가 그래서 저희 회사도 제가 일하고 있는 곳도 또 작년 재작년 피해를 입은 게 물이 조금 찼어요 1층에. 근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저지대에 저희 회사가 위치하기도 했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폭우가 밀리면서 주변 하수도 그 배수 그 구멍들이 도심 쓰레기 같은 거가 밀려오면서 막히면서 물이 차서 넘쳐. 셔터에 약간 무릎까지 찼다가 빠진 흔적이 이제 회사에 아침에 가보니까 흙이 그 선까지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또 열심히 퍼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올해도 좀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벌써 지난 6월 20일이랑 21일 금토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익산도 그 금토 이틀 동안 144.3mm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고창읍성 여러분 아시죠? 거기 옹성도 장대비에 무너져 내렸다고 뉴스에서 얼마 전에 봤었고, 그리고 아까 명진 쌤이 말했던 지하 펌프가 작동을 멈춰서 군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그러니까 그 펌프가 작동을 멈춰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그래 그것 때문에 생수 공급이 주민들한테 이루어지고 이랬었다고 해요. 그리고 익산, 부안, 군산, 전주 이런데 7개 시군에 벼도 침수되고 이제 논 침수되고
예, 농콩도 맞아. 그 콩밭이 그래, 맞아요. 농콩이 물에 잠겼다는 기사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 이 기사를 보고 또 유미 쌤이 너무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내일 또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요. 걱정입니다. 저도 빨리 저 들깨 심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들깨는 비에 좀 강한데 아, 참깨는 그래요? 그 비하고 완전히 된다네요. 참깨는 비 맞으면 그냥 못 쓴대요. 그래서 하우스도 없는데 걱정이 됩니다. 왜 저희 옛날에 제가 한국지리 시간에는 대구 하면 사과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또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도 뭔가 비에 강한 작물로 농사도 좀 변화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어쨌거나 이 장마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맞아요. 뭐 또 장마가 끝나고 나서도 또 고온다습한 그 맞아. 기간이 끈끈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맞아. 뭐 수인선 전염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뭐랄까요? 네네. 문제가 건강 관리 많죠.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명진 쌤? 그러니까요. 건강 관리 명진 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요. 자 봅시다. 습도가 심하니까 네. 제습기가 필요하겠죠. 제습기. 그리고 더워요. 그죠. 그러면 뭐가 에어컨이 필요해요. 선풍기가 필요하고. 네네, 그죠. 그럼 또 있어야 되죠. 이 뭐 혼으로 하는 부채. 부채. 그치. 부채도 자기가 그치, 가지고 그치. 다니면서 더울 때는 그치, 부채야 그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신체 활동이 감소가 돼. 그치. 비가 오고 맞아, 야외를 안 나가니까. 맞아. 그러면 또 뭐예요? 운동이 부족한 거지. 그럼 또 운동해야 되고. 살쪄. 근데 그리고 습도 있으면 운동하기 싫어. 진짜 싫어. 제습기 있잖아. 제습기. 아니야. 그래도 습도가 있으면 운동하기 너무 싫어. 제습기 있는 데를 가서 운동하셔야 네네, 돼요. 네네. 그럴 때 다이노월드를 가시. 재밌겠네. 좋다. 다이노 키즈월드 가면 재밌겠네. 롤 뭐 그라인더. 네, 롤러 롤 글라이더. 글라이더. 예, 타면 재밌겠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운동 부족.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사회적 까지도 고리.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불쾌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좀 장마 때가 되면 짜증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냥 혼자 방에 있으면 좀 장마 때는 어둑어둑하니까 네. 그 어둑어둑함이 좋다가도 네. 좀 장마 때는 그래서 사람을 덜 만나야 되나? 아까 사회적 맞아요. 고립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맞아요. 사람을 덜 만나야 되나 싶기도 한 게 불쾌지수가 높아서 왠지 화가 나서 싸움이 날 것 같아가지고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예, 불쾌지수가 80%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불쾌함을 느낀다고. 그렇죠. 싸움이 쉽게 나죠. 70에서 75%면은 한 10% 정도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끼는데 이제 75, 80대면 50% 정도. 80%가 넘어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불쾌함을 느끼. 그치.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쌈도 나고 그치. 아무 일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처방은 그래서 장마철에는 재택근무 어떨까요? 좋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를 따로 시즌을 정해놓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내의 규칙으로 뭐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같이 떠납시다가 아니라 각자 순환으로 가거든요. 이제 네. 각자 날짜를 정해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딱히 여름 휴가가 사람들이 막 꼭 가야지 하고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날씨가 하도 덥고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에어컨 쐬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저 역시도 여름에 막상 휴가 날짜가 돼서 휴가를 받아도 이제 습하고 이러니까 멀리 굳이 어디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래서 도심지에서 주로 휴가를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집과 도시에서 그냥. 그래서 호캉스라는 게 생겼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휴가를 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덥다 보니까. 그렇죠. 습해. 자, 그래서 습도 관리 잘해야 되고요. 네네네네. 그다음에 환기 잘해야 되고. 환기.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곰팡이 같은 것들이 실내에 많이 생길 수 맞아, 있으니까 맞아. 청결 유지를 청소를 또 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야외에 나가면 특히 문제가 되는 진드기들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맞아.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수면 필요하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어르신들 장마철 정말 잘 건강관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스트레칭, 요가, 실내 걷기 이런 것들 체조 그러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인 안정, 어르신들 다 좀 불안해하시고 우울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가서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서 말씀도 나누고 뭐 어떤 교류 그러니까요.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하면은 그 어르신들이 할머니 무릎이 기상청 슈퍼컴퓨터보다 비 오는 거를 더 잘 감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농담이. 네.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그게 과학적인 그런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진짜 비 올 때가 되면 사람이 또 몸이 특별히 찌뿌둥한가? 내 몸은 항상 찌뿌둥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방 투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는데 이게 실제로 왠지 가푼쌤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 이제 비가 오는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평소보다 좀 저는 이제 아침에 몸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게 실제로 무거워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살이 빠져도 무거워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습도와는 관련이 있는 거. 습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습도 및 기압. 습도와 기압. 예, 기압 관리. 그러니까 불쾌지수 사실은 건구 온도하고 습구 온도를 더한 거를 0.72를 곱해준 것의 값에다가 40.6을 더하면 대략 한 뭐 70몇에서 80몇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습도가 높을수록 불쾌지수는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불쾌지수는 그렇고 그 기압이 낮아지면 좀 그런 그 몸에 뭐랄까 처짐 이런 게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이 진짜 팩트였구나. 할머니 그러니까. 무릎이 기후를 정확히 감지한다라는 거는 근데 이제 팩트였다. 희한한 건 그러니까 지금 저기압일 때 느끼는 게 아니고 네.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오늘 아픈 거지. 그치 무릎이 쑤시는 예. 거지. 미리 쑤시는 거지. 예. 상당히 과학적이네요.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게 신기하더라고 진짜.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이런. 맞아요. 이렇게. 그런 예. 것도 왜 실제로.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와요? 왜 그럴까? 지렁이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그런가? 곤충 제비가 잡아먹는 곤충 이런 애들이 그치. 저기압이니까 낮게 나니까.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긴 했어. 왜 지렁이는 비가 오면 밖으로 나올까? 갑자기 그것도 늘 궁금하긴 했어. 갑자기 과학 천국이 네, 돼버렸네. 지렁이한테 전화를 한번. 네, 호기심 천국이 돼버렸지만 아무튼 왜냐면 비가 올 때마다 지렁이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난 좀 걔네들 불쌍했거든.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나? 왜냐면 비가 그치고 나면 걔네들이 말라서 바닥에 죽어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면 덜 죽게 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그런 애들이 비 왔을 때 막 나가니까 제비들이 걔네를 먹으려고 낮게 나는 거잖아요. 비가 오려고 할 때. 그죠? 지렁이도 뭔가 느끼는 거겠지. 땅속에서? 수분을 느끼나? 그죠? 그럼요. 갑자기 과학천국으로 확 가버렸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꿀팁 장마 꿀팁. 열대야. 열대야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수면 그치. 얘기했는데요. 고온 다습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대야는. 제가 그 열대야다라는 거를 전 뉴스를 보고 느끼지 않고요. 제가 에어컨 바람을 밤새도록 틀고 자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여름이어도 제가 밤새도록 그냥 선풍기 1단 정도 놓고 자면은 그냥 어느 정도 선선히 보통 자면 이제 사람 체온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덥다 하지 않는데 열대야면은 그 선풍기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틀어도 그 약간 등에 땀이 약간 나는 것 같은 몸에서 땀이 나는 것 같은 저는 그럴 때 열대야인 것 같은데 에어컨이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에어컨만 답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올 여름에는 약간 홈쇼핑에서 파는 쿨링팬. 쿨 침대 시트? 침대 시트가 쿨 시원한 거. 모직 자체가. 네네네. 그런 거 한번 직무죠. 사서 열대야를 놔볼까 좋은 싶기는 생각입니다. 합니다. 좋은 네네. 생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왕이 아니고 왕비처럼 생활하세요. 왕비처럼 생활하세요.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 왕비처럼 뭐 제습기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또 내가 그다음에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데. 매트도 좋은 걸로 그런 걸로 해서 그러니까. 하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게 관리를 해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럼요. 저는 에어컨 틀자고 말해요. 엄마한테 적극적으로. 엄마가 안 틀어서 문제인 거야. 그렇죠. 나는 건강 관리 하라고 엄마한테 에어컨 맘대로 트세요 하는데 엄마가 안 덥대. 문 열면은 시원하고 맞아요. 선풍기 틀면 시원하고
그게 어르신들의 그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살아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 건강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꼭 드리는 말씀이 느긋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즐겁게 하루하루 맞아. 즐겁게 사시라. 맞아. 그러면서 맞아. 너무 이렇게 아끼지 말고 맞아. 즐겁게 여름에 사시라고. 틀 때는 엄마 조금 틀어야 돼. 댁에서 에어컨을 안 트시는 이유가 전기? 근데 요금? 전기세도 그러니까 전기세도 그 그러겠죠. 내도 되고 제가 심지어 더 드릴 때도 있거든요. 제가 어. 왜냐면은 전 집에 이제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기 아, 때문에 네. 이제 생활비를 드리는데 이제 왜냐면 이제 집에서 숙식을 하니 너가 이제 어른이니까 너도 돈을 내야 된다 해가지고 내고 있는데 여름 거의 하숙생이시죠. 예 거의 하숙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집에서. 나그네기. 그쵸? 예, 어디서 왔다가 예. 어디로. 예, 아무튼. 근데 여름철에는 이제 돈을 전기세를 계속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네 너무 많이 나오길래 이래가지고 전기세를 10만 원 더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자, 죄송합니다. 말이 좀 끊어졌는데 네네네 전기세를 10만 원 더 드리죠. 네 그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전기를 아껴서 이 10만 원을 내가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십니다. 그 엄마의 고도의 그 지능이셨는지 그렇죠. 지혜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제가 드린 돈만큼도 안 나왔어요. 제가 한 알기로 3만 원 더 나왔을 네네 거예요.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차액은 안 돌려주시나요 어머니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인마이 포켓으로 네. 가버리고 그 열대야는 그래서 25도가 기준일 거예요. 네 밤이 그럴 예, 거예요. 그러니까 25도 밑으로 안 내려가는 하루 종일. 하루의 최저 맞아, 기온이 맞아. 25도로 안 내. 근데 이미 열대야가 시작이 됐어. 맞아 예. 이미 31도 근데 하루 최저 온도는 24도 25도 뭐 이런 지금 이제 장마라서 약간 기온이 내려간 경향이 있지만 장마 오기 전에 이미 열대야가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어머니께서 더 더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엄마 올해에는 10만 원을 더 드리지 않을 겁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어머님. 자, 후불제로 하세요. 후불제로. 네 풀제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시원하게 자면 탈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잘 때는 배는 따뜻하게 해라. 맞아 네, 맞아. 목도 따뜻하게 맞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음양탕 물 아침에 물을 물 한 잔.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반씩 섞어서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따뜻한 물을 마셔주면 미지근한 목도 물을.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따로따로 마시는 아니 거예요. 섞어야죠. 따로따로 먹을 수는 뜨거운 없어. 물 어떻게 먹을 거야? 이렇게 어떻게 먹을 거야? 반반씩 섞어서 50대 50 50대 50. 섞어서 딱 드시고 하면은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간단한 팁.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네, 네 정리 감사합니다. 네 장마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건강 상식부터 시작해서 과학 상식, 건강 상식 아주 오늘 두루두루 잘 챙겨가는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관절통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들. 네, 왜 할머니의 무릎은 이게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히 기호를 맞출까?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정확한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는데 네네. 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저기압이 되면 기압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몸의 그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지. 네네. 기압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어. 관절의 어떤 그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뭐 그런 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관절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지니까 우리 몸에 좀 더 이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 신경이 더 예민해지는 것을 그 제공해 준다. 저기압이. 또 뭐 하나는 이제 뭐 또 귀에 세반고리반까지 나오는 어, 네. 그렇게까지. 여기 이제 뭐 아무튼 기압을 감지해 가지고 약간의 그 호르몬의 분비를 좀 조절을 하는 뭐 노르에피네프린도 나오고 뭐 하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게 이거를 완벽히 설명하지 못해. 아, 그럴 그래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할머니 무릎이 기호를 잘 눈치채는 거는 과학 팩트긴 한데 어떤 과학 설도 그걸 100% 설명은 못하는 그런 이제 가설이죠, 가능성들을 가설.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가능성 거죠. 네.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가 그 계란을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계란을 이렇게 핑크로 돌리면 네. 누워 있던 계란이 이렇게 서는 거 혹시 아세요? 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눕혀서 돌리면 돌다 보면은 계란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서- 뾰족한 부분이 맞아요. 올라오는 것 같아. 그거를 물리학적으로 그 밝혀낸 게 몇 년 안 됩니다. 진짜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진짜. 예, 그러니까 저희가 흔하게 자연에서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현상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됐던 것들, 지금도 안 되는 것들도 사실 좀 있고 뭐 그런 그래. 것들이거든요. 우리 할머니 지혜가 과학자보다 앞서가는 거일 수도 있어, 그쵸? 네.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과학 상식까지 야무지게 잘 챙겨가네요. 네, 그러면 이제 2부까지 저희 수다를 야무지게 하고 한번 마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안 듣고 가나요? 네, 시간이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네, 번에 그래, 다음번에 음악은 노래는 더 듣고 오고 들어야 클로징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재미보라의 재미수다에서는요. 익산의 100원 버스 소식, 다이노 키즈월드 여름 이벤트 소식, 익산 백제마을 웰리스 항방 투어 소식, 그리고 여름 장마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재미보라 팀 가푼쌤, 명진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익산 시민 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의 재미수다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또 만나요. 네, 건강한 7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 and I'm happy again.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and the sun's in my heart, and I'm ready for love. Let the stormy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ce. Come on with the rain, I've a smile on my face. I'll walk down the lane with a happy refrain, just singing, singing in the rain. Dancing in the rain. I'm happy again. I'm singing